안녕하세요, 서호터만입니다. 오늘은 포드 머스탱 GT 차량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에 살고 있는 20대 포드 머스탱 GT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출발하실까요? 자, 그러면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지금 포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포드 2020 머스탱 GT 차량입니다. 446마력의 54토크 차량이고요. 현재 총 7개월째 운행 중입니다. 키로수는 얼마나 타셨나요? 7개월 동안 총 키로수는 9,300km 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금액 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이 현재 지금 6,510만원으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고요. 딜러 프로모션을 450만원 할인을 받아서 취등록세, 기타 비용 다 포함해서 금액 그대로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보험료는 얼마 나오시나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나이가 좀 어려서 부모님 이름을 밑으로 넣는데도 자차 포함해서 440만원 내고 있습니다. 440만 원이요? 네. 만약에 단독으로 하셨을 경우에는 얼마 네. 나오는지 아시나요? 제가 단독을 했을 때는 자차 포함해서 660만원 나오더라고요. 660만 네, 원이요? 660만원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20대 중반 정도의 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네. 이 차량 그러면 혹시 할부로 구매하셨나요? 네,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50% 선수금을 넣었고요. 3천만원을 현금으로 넣었고 남은 금액 3,400만원 정도는 제가 36개월 할부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36개월 할부로 해서 달마다 100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차량 각종 월 유지비 신차다 보니 나가는 비용 솔직히 없고요. 1년에 보험료, 세금, 그 다음에 유류비 이 정도 말고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원래 이 차량이 5035cc로 1년에 130만원이 납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1년 완납을 해서 13만원이 절약이 돼서 118만원 냈고요. 유류비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이 차량을 데일리로 썼었어요. 데일리로. 데일리는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데일리 기준으로 유류비를 생각은 했을 때 달마다 한 40만원 정도 40만 원 네, 나갔었고요. 지금은 주말용으로 운행이다 보니 한 20만원 정도에서 30만원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비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제가 그냥 평범하게 주행을 했을 때는 5에서 6 정도 나왔고요. 쏘고 다니기 시작하면은 1대도 제가 봤었어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무슨 이거 람보르기니 마냥 그렇게 돈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냥 평범하게 주행을 하시면은 대부분 5에서 한 7 정도 나오시고 고속도로에서는 제가 많이 나왔을 때는 15.4까지 나왔었습니다. 고속에서 15.4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주행을 했고 그냥 규정 속도로 지켰을 때 제가 15.4까지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의외네요. 이 차량도 그러면 카마로처럼 4기통으로 운행이 되는 건가요? 머스탱 차량에는 그 기능은 없고요. 무조건 오로지 8기통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도 그 연비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4기통 운행이 됐었으면은 머스탱 하이브리드가 되지 않았을까. 리터당 한 18km는 뽑았을 것 같아요. 20 가까이? 네, 맞습니다. 이게 미션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직히 외관이 너무 이뻐서 이걸 장점으로 생각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배기음이 제일 크죠. 이거 한번 제대로 들어봐야겠네요. 제가 한번 터널 좀 따가 가니까 한번 네.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 한번 들어보시게끔 담아보도록 하고요. 바로 세 번째 장점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세 번째 장점으로는 우선은 뒷자리가 생각보다 편하다. 친구들이라든지 저희 어머니를 태웠을 때 생각보다 차가 시끄러운 거에 비해서 되게 얌전하고 부드럽다라는 승차감 소식을 받아서 의외로 뒷자리도 사람을 태울 수는 있구나. 이게 말만 투도어지 뒷자리가 진짜 있긴 있구나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친구를 앞에 187을 태웠을 때 뒤에 170까지도 충분히 앉고 편하게 갈 수 있더라고요. 카마로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모터쇼로 갔을 때 뒷자리를 앉아봤는데 앉을 수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을 폴더포처럼 접어야 앉을 수가 있어서 카마로는 안 되겠구나. 뒷자리는 카마로는 안 되고 머스탱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지금 키가 좀 생각보다 많이 작진 않은데 평균적인 키에 매서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충분히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서 되게 뒷자리가 만족합니다. 일반 세단만큼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제 6.5세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실내 디자인이 요즘 차스럽게 디지털 계기판도 들어가고 한글 기능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되게 많이 이뻐졌습니다. 생각보다. 보시는 분들이 옛날 머스탱을 알고 계시다면 정말 좋아졌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약간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요거는 솔직히 조금은 제 기준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저는 오히려 디지털 말고 그냥 아날로그 계기판이 더 들어갔었으면은 뭔가 옛날 감성도 나고 차라리 더 좋았을 텐데 요즘 차들은 대부분 다 이제 시대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이라고는 이제 다 나오긴 다 나왔는데 트렁크 공간은 진짜 칭찬하고 싶더라고요. 트렁크 공간이 입구가 좁을 뿐이지 생각보다 적재를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트렁크 공간 작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도 없이 그냥 이것저것 다 넣을 수도 있고, 트렁크 공간도 커서 어디 여행 갈 때라든지 그럴 때도 부담 없이 짐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실을 수가 있어서 스포츠카 치고는 의외로 큰 적재 공간을 갖고 있어서 되게 만족스럽다. 그러면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크다고 하셨는데 골프백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골프백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뒷자리 시트를 접으면은 2개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넣는다고 하면 3개까지도 아마 제가 봤을 때 가능합니다. 2개는 긴 걸 넣고 하나는 약간 이렇게 가로로 해가지고 작은 골프백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나머지 장점으로는 생각보다 편하다. 승차감이 의외로 많이 편해가지고 허리가 아프다 이런 건 한 번도 느껴보질 못했습니다. 18년식부터 서스가 마그네틱 서스가 들어가가지고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는 진짜 엄청 하드하고 노멀 모드로 했을 때는 되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승차감은 타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시트도 약간 미국차스럽게 좀 폭신폭신해가지고 단점은 아니지만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머스탱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프리미엄 옵션이다 보니까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는데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가 이 레카로 시트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고받을 시트를? 때. 대부분 차주분들은 레카로 시트를 선택을 안 하시고 그냥 일반 시트로, 레카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통풍이랑 열선은 포기해야 되고 자동 시트 이제 이런 것도 다 포기를 해야 돼서 진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 아닌 이상은 이게 타고 다니기도 제일 좋고 데일리로도 제일 좋습니다. 이게 지금 통풍, 열선, 네. 공조장치라는 거 다 있고 핸들 열선도 있어서 기본적인 거는 갖출 건 다 갖췄구나. 반자율도 되고. 반자율은 아닙니다. 기능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차 안에는 전방 추돌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게 보행자도 인식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인식률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사고 날 뻔한 것도 몇 번 피한 적이 있어서 정말 이 기능은 진짜 칭찬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장점이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 바로 단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우선 19년식까지는 정말 옵션이 빠방해가지고 정말 좋은데, 이게 왠지는 모르겠는데 포드에서 2020년식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몇 개 옵션이 빠졌더라고요. 옵션 빠진 거는 블리스 기능이라고 사각지대 경보가 이제 빠졌고요. 원래 18년식, 19년식까지는 있었는데 20년식으로 오면서부터 메모리 시트 기능 빠지고요. 솔직히 왜 빼고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GT 차량을 원하시는 차주분들이 대부분 19년식 중고 매물로 많이 가세요. 저도 원래는 이 차를 사기 전에 19년식 차량을 원했었는데 제가 검은색 시트를 너무 원했었는데 중고 매물에는 그게 너무 컬러가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2020년식으로 그냥 신차로 출고하게 됐습니다. 메모리 시트 빠지고 네. 사각지대 경보 빠지고. 네네. 또 빠진 거 있나요? 아니요. 빠진 거는 19년식에 비해서 그 2가지밖에 안 빠졌고요. 나머지는 추가로 뭐 빠진 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 솔직히 좀 많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쉬운 거는 미션이 좀 멍청해요. 미션이 멍청하다? 스포츠카가 미션이 멍청하면 안 되는데? 변속이 좀 멍청해요. 출발을 할 때 노멀 모드로 가면 1단에서 2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비를 위해서 얘가 1단에서 3단으로 점프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약간 변속 충격이 뒤에서 빵 쳐가지고 탁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언덕길 올라갈 때 미션이 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가끔 들어요. 물려있는 느낌인가요?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가는 속도에서 기어는 5단인데 올라가려고 엑셀 쓱 밟으면 갑자기 뒤에서 무슨 미션 충격만 동동동동동 되면서 변속이 되더라고요. 저단에서는 좀 멍청하다. 근데 스포츠 모드를 놓는 순간 그래도 좀 똑똑해지더라고요. 오로지 스포츠랑 트랙 모드에서만 똑똑해지고 노멀 모드에서는 유난히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생각 안 했을 때.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차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미션이 얘네가 말하길 PDK 뺨을 치는 미션이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주로서 솔직히 쑥스럽습니다. 어디 감히 대선배 포르쉐한테 PDK보다 빠르다. 이건 솔직히 인정은 할 수가 없고요. 정말 근데 일반 자동 변속으로 했을 때는 정말 빨라요. 근데 빠른 건 맞는데 이 아쉬운 거는 패들 시프트를 이용을 했을 때 많이 느립니다. 심지어 벨로스터 N DCT 모델보다도 더 느린 변속 반응을 좀 그러면은 아쉽다, 단점이다 이런 질문보다는요, 이 차량 달리는 차량인데 브레이크는 어떤가요? 제동력. 앞에 6P, 뒤에 대형 1P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앞에 6P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미국차스럽지 않게 갈 땐 잘 가고 네. 쓸 땐 또 잘 씁니다. 이게 또 브레이크랑 악셀 반응이 좀 예민해가지고 사소한 브레이크라도 되게 좀 급브레이크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안전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은요, 직발 머신이다, 직발만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코너링
터닝 차주님이 느꼈을 때는 어땠나요? 제가 뭐 와인딩 같은 거는 솔직히 많이 즐겨하진 않고 거의 고속도로 직선 위주로 주행하다 보니까 그런 와인딩 같은 주행 질감은 솔직히 제가 제대로 전달은 못하고요. 제가 우선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빠질 때 그런 기분을 느꼈을 때는 그래도 90에서 100까지도 불안함은 없다, 충분하다. 솔직히 독일 3사 차량은 솔직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건 현실이에요. 그거만큼은 솔직히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을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 대상에 있었던 차량, 다른 차량은 없으셨나요? 머스탱은 제 드림카여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솔직히 머스탱으로 바로 간 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고민은 많이 했었죠. 다찌 차량 많이 했었고요. 카마로 차량도 솔직히 고민은 많이 했었는데 카마로 차량 같은 경우는 쉐보레가 서비스가 좀 많이 안 좋고 많이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때 고라니 사건으로 범퍼 하나 바꾼 게 있는데 그 앞범퍼 하나 바꿨다고 440만원 공인비 플러스해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앞범퍼 하는데 무슨 440만원이나 드나. 그리고 또 카마로 같은 경우는 세금도 이제 6200cc다 보니까 얘보다 더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세금 같은 경우 있어서도 카마로는 우선 바로 배제를 했고요. 다찌 차량은 우선 정식적으로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AS 관련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차만 보고 샀다가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수리 이런 거 생각은 했을 때 많이 불편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냥 그 두 개 포기하고 바로 머스탱으로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GT 차량을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 점 어떤 거 있을까요? 이 차량이 아무래도 이제 GT 차량이고 많이 없어요, 공도에. 진짜 매니아층 차량이어서 구매하시기 전에 보험료 많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유류비, 세금 이런 거 다 포함하시고 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이제 가성비 차라고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가성비 차라고 생각은 솔직히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지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진짜 웬만한 M3, M4보다도 더 유지비가 많이 나오는 차여서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은 많이 못하고 있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무사고 15년에 연령대가 이제 40대 분이신 분이 자차 포함해서 80만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보험료도 비싼 차량은 아니구나. 차주님이 워낙 젊으셔서 그런 거는 좀 그럴 거고 유류비나 이런 거는 그래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차주님 이거 구매하시기 전에 시승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시승차가 너무 없더라고요. 시승차가 워낙 없어서 그 시승차 한 대로 돌림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일산으로 들어온 게 있어서 운 좋게 탔습니다. 이게 시승차가 없어서 너무 없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네, 있었어요. 맞아요. 시승차 한 대로 여기저기 돌림방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승차가 너무 없어요. 2.3 같은 경우는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5.0은 아예 없더라고요. 자, 그럼 차주님 여기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대표적인 장점 배기음이라고 했던 거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머슬뽕이 뭔지를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머슬뽕. 자연흡기 8기통의 감성을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이 있어가지고 제가 창문을 조금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달리고 싶을 때는 조용하게 다니다가 오늘 스트레스 받는다. 네. 그럴 때 그냥 터널에서 바로 밟으면 되는 거죠. 더 열어야겠어. 소리가요. 차주 이거 한 바퀴만 더 돌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사를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치료가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 맛에 자연흡기 탄다. 자연흡기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스탱은 한 번만 타본 사람은 없다고 하죠. 이거 한번 맛들리면은 여기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똥침 되게 많이 놓습니다. 흔히 말해서 똥침 엄청 많이 놓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이 터널 같은 데 말고는 느긋느긋하게 다니는 성격이라 차는 저러면서 이렇게 무슨 저렇게 느리게 가냐 하는데 저는 그냥 워낙 그냥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편하고 습관이 돼가지고 3차선이랑 2차선에서도 그렇게 정속 주행을 하는데도 은근히 똥침을 많이 넣습니다. 아, 갑자기 와서. 네, 아니면은 저 멀리서부터 갑자기 풀악셀 해가지고 저 옆을 지나간다든지 나 좀 봐달라. 아, 제발 나 좀 봐줘. 너 머스탱이잖아. 제발 나 좀 봐줘. 약간 우리 이런. 한번 같이 달려. 네. 이렇게요. 근데 저는 달리기가 싫어서. 아. 너 혼자 가 그냥. 아, 주위의 반응이 이렇게 똥침을 늘어온다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후회하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이 차량을 타고 나서도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고 진짜 그냥 시트에 앉을 때마다 그냥 진짜 행복해요. 진짜 그냥 웃음이 나오고 아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만족하는 차량이라서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 차량을 쉽사리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량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중고로 치면 이제 5천만 원대면 18년식, 19년식을 구할 수 있는 차다 보니 생각보다 쉽게 도전을 하세요. 차값만 보고 그러다가 이제 많이 파시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차주로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본인이 좋아하면서 샀는데 유지가 안 되니까 판다 이런 거 보면 좀 많이 슬퍼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유지비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고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2021년도에도 메모리스트 기능도 들어올 거고 아마 그렇다고는 하는데 지금 머스탱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엔카라든지 네. 그런 데에서 계속 꾸준하게 중고 매물로 알아보시고 19년식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저는 사각지대랑 전방 센서를 싸제로 했어요. 이게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싸제로 했고 진짜 GT를 원하시고 좀 옵션이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19년식 매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저처럼 그냥 좀 기다리기 힘들고 그러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지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산화생선 이제 자연흡기라는 엔진이 이제 없어질 엔진이에요. 그렇게 V8을 외치는 미국마저도 지금 다운사이징 추세고 대부분 다 터보로 넘어가고 있어서 이제 이런 엔진 질감이랑 엔진 사운드는 나중에는 절대 못 들을 사운드고 혹시라도 여유가 되신다든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한번 늦지 않았으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말 강추. 네, 진짜 강추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